오늘은 당뇨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15년간 수백 명의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약 없이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요법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내신 분이죠. 한의학과 자연요법을 접목해서 실제로 80%가 넘는 환자분들이 약을 줄이거나 끊는 데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먹던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인 68세 박정희 씨의 실제 혈당 수치와 의사도 놀란 검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직접 들려주실 건강교육 전문가 김홍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김홍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의학과 자연요법을 연구하는 건강교육 전문가 김홍기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고 상담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정희 씨입니다. 박정희 씨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른 봄날이었는데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매일 약 3알씩 먹는데도 혈당이 200을 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화장실도 밤에 5번은 가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후 이분이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도 가뿐해지셨더라고요. 선생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약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공복 혈당이 110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약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생활 습관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는 초기 당뇨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평생 약에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죠.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충북 청주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씨였습니다.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으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유전이에요. 엄마도 당뇨, 언니도 당뇨, 이건 팔자인가 봅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당이 안 떨어져요. 요즘은 발가락도 저리고 시야도 흐릿해지는 것 같아 무서워요. 그때 저는 이순자 씨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약 말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시면서 병원에서는 약이 최선이라고 했어요. 평생 먹어야 한대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뇨는 완치가 안 된다. 평생 관리해야 한다. 약을 끊으면 위험하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병원도 약도 없이 혈당을 낮춘 진짜 사례와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수치가 증명합니다. 박정희 씨도 이순자 씨도 지금은 약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당뇨 환자가 약을 끊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중증 당뇨나 합병증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약에만 의존하고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수백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은 분들이 80%가 넘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것들이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뭔가 변화를 원하신다는 뜻이겠죠? 혹은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정보를 찾고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심하셔도 좋으니 일단 3주만 해보세요. 3주 후에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고 수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때 포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3주가 지나기도 전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저와 함께 자연요법을 실천한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약 없이 혈당을 관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자연요법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10년 전쯤인가요? 제주도에서 열린 한의학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74세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30년 넘게 당뇨를 앓으셨는데 60대 후반에 약을 끊고 자연식으로만 혈당을 관리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30년 당뇨 환자가 약 없이 산다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보여주신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복혈당 105, 당화혈색소 5.8. 정상 수치나 다름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논문을 찾아보고 실제로 약 없이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당뇨는 생활습관병이라는 걸요.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생긴 병은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희 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까요? 박 씨가 처음 오셨을 때 저는 먼저 그분의 하루 일과를 물어봤습니다. 아침은 뭘 드시나요? 빵하고 커피요. 점심은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밥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저녁은요? 술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마셔요. 안주로 치킨이나 족발 같은 것도 자주 먹고요. 운동은 하시나요? 물었더니 쓴웃음을 지으시면서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회사 다니기도 바쁜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드시는 음식들이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이 그걸 더 악화시키고 있고요. 그날 저는 박 씨에게 5가지 자연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사과 1개. 둘째, 식사 전 계피차 1잔. 셋째,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고 양은 반으로 줄이기. 넷째, 매일 20분 걷기와 복식 호흡 10분. 다섯째, 자기 전 손끝 지압하기. 박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치료법입니까?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약도 안 먹고 이런 걸로 혈당이 내려간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3주 후, 박 씨가 다시 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어서 그만둘까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2주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공복 혈당이 136에서 118로 떨어졌대요. 저는 계속하시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박 씨의 공복 혈당은 98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을 줄여도 되냐고 의사 선생님께 물으니 놀라시면서 뭘 하셨냐고 묻더래요. 박 씨는 그때부터 서서히 약을 줄이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10년 넘게 당뇨를 앓으셨고 이미 합병증 초기 증상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식단부터 바꿨는데 이 씨는 특히 과일을 무서워하셨어요. 당뇨 환자는 과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대요.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모든 과일이 나쁜 건 아니에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사과, 자몽,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거든요. 중요한 건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을 따라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반 개로 시작해서 점심엔 블루베리를 조금씩 드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일을 먹기 시작한 후 오히려 단 것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빵이나 과자를 자주 찾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당기지 않는데요. 3달 후 이 씨의 당화혈색소는 8.2에서 6.9로 떨어졌습니다. 발가락 저림도 많이 나아졌고 시야도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기운이 생겼대요. 전에는 손주들이 와도 힘들어서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같이 산책도 가고 놀이터도 간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권하는 자연요법의 핵심은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되살리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가공식품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이 고장 나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이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계피차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계피에는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계피차만 꾸준히 마셔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2~3번 식사 전에 따뜻하게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걷기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격하게 뛰거나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걷고 춥더라도 옷 따뜻하게 입고 걷는 거죠. 경북 안동에 사시는 65세 김영수 씨는 걷기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신 분입니다. 김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걸으시라고 했죠. 처음엔 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조금씩 늘려서 한 달 후엔 30분까지 걸으셨어요. 그리고 혈당이 17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끝 지압도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손끝에 혈당과 관련된 혈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손가락 끝을 하나씩 눌러주면서 마사지하면 돼요.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새끼손가락 끝부분을 중점적으로 눌러주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당뇨가 나아질 수 있냐고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당뇨가 생긴 것도 하루아침이 아니듯 나아지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가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합니다. 당뇨는 마치 막힌 하수구 같아요. 오랜 시간 잘못된 음식과 습관이 쌓여서 혈관이 막히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약은 임시 방편으로 하수구를 뚫어주는 거고 자연요법은 애초에 막히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1세 최정숙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약을 20년 넘게 먹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약이 늘어나고 몸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선생님 방법을 알게 되어 시작했는데 처음엔 가족들이 다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약은 계속 먹어야 한다고요. 최 씨는 가족들 몰래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사과 먹고 계피차 마시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부터요. 그런데 한 달 후 병원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지니까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래요. 뭔가 다른 걸 하셨냐고 물으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계속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최 씨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을 줄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대요. 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무거웠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다고 하십니다. 세계적으로도 약 없이 당뇨를 관리하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캐나다의 한 의사는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수많은 당뇨 환자를 치료했다고 발표했죠. 일본에서는 현미식과 발효식품으로 당뇨를 개선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고요. 이런 방법들의 공통점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의대에서도 한의대에서도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그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 말이에요. 단지 현대생활이 그 능력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공식품,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거죠. 제가 만난 수백 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3세 한명자 씨인데요.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할 뻔했던 분입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대요. 약을 최대로 늘렸는데도 혈당이 300을 넘나들었거든요. 한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한 씨는 절박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주들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에 저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겠다 싶어서 좀 더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2끼만 먹기, 현미와 채소 위주의 식단, 하루 3번 30분씩 걷기, 명상과 호흡법, 그리고 특별한 한약재를 우려낸 차를 마시는 것까지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대요.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씨는 견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열흘째부터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300에서 250으로 다시 200으로 한 달 후엔 150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한명자 씨는 약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도 혈당을 130 정도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발가락도 무사히 지켰고요. 작년에는 큰손주 결혼식에도 참석하셨대요. 전화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제는 당뇨가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됐으니까요. 이런 극적인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석 달이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충남 천안의 67세 정민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사실 당뇨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바로 삶의 활력이요.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약 먹고 병원 다니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산책하면서 해 뜨는 걸 보고 계피차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엔 손주들과 놀아주고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어요. 정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뇨 관리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 갑자기 약을 끊지 마세요. 특히 오래 약을 드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고 혈당이 안정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약을 줄여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오신 경우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았어요. 서로 격려하고 감시하면서 하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경기도 성남의 69세 부부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남편분이 당뇨였는데 부인이 함께 식단을 바꾸고 운동도 같이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당뇨가 좋아졌고 부인은 혈압약을 끊게 됐습니다. 지금도 두 분이 손잡고 공원 산책하시는 모습을 가끔 뵙는데 정말 보기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아침 공복에 사과 1개, 식사 전 계피차 1잔, 잡곡밥 소식, 매일 20분 걷기와 복식 호흡, 자기 전 손끝, 지압.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비법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어요. 그저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씩만 해보세요. 오늘은 사과만 먹어보고 내일은 계피차를 마셔보고 그렇게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약값 걱정 없이, 합병증 두려움 없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늘어난다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당뇨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그 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건강해져서 뭘 하고 싶으신가요?
손주들과 더 많이 놀아주고 싶으신가요? 부부끼리 여행을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젊은 시절 못 해본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저 기회만 주면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김홍기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 약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박정희 씨처럼, 이순자 씨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사과 한 개, 계피차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